중, 중3, 고1 공부의 모든 것 뽕쌤 TV. 안녕, 중2, 중3, 고1 친구들, 뽕쌤TV에 온 것을 환영해. 쌤은 뽕쌤TV의 뽕쌤이야. 이번 시간 뽕쌤이 여러분들이 공부 루저가 되기 싫으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중에 7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공부가 되는 세 번째 단계 인출. 인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 인출 연습,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봐. 먼저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들은 크게 세 가지야. 첫째, 중2, 중3, 고1 친구들이 시험 전에 문제를 풀어보는 인출 연습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공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첫 번째고, 둘째, 중2, 중3, 고1 친구들이 문제 풀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는데 어떤 실수를 하고 그 실수가 여러분들 공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는 게 두 번째야.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인출 연습, 제대로 된 문제풀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더 좋은지를 살펴볼 거야. 그러면 이번 시간에 살펴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문제를 풀어보는 인출 연습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공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들여다보도록 해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 중2, 중3, 고1 친구들, 봉기쌤이 인출 연습이라고 하는데 인출 연습이라는 게 뭘까? 이전 강의에서 공부가 어떻게 해서 공부가 되는지를 이야기했을 때 공부는 이해, 기억, 인출 세 단계를 거치면서 공부가 된다라고 공부가 되는 원리와 과정을 이야기했지. 공부가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인출은 끄집어내는 게 인출이다라고 했어. 끄집어낸다는 건 수업 시간에 이해한 교과 지식을 복습하는 단계인 기억을 거치고 시험 볼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장된 교과 지식들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출한다, 끄집어낸다의 의미야. 그렇다면 인출 연습은 끄집어내보는 걸 미리 연습해 본다는 거겠지.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장된 교과 지식들을 예상 문제를 풀어보면서 미리 끄집어내보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인출 연습이란 이야기야. 그러면 인출 연습을 하는 목적은 뭘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습서나 예상 문제 그리고 학원에서 나눠준 문제 같은 걸 시험 전에 풀어봐. 할 일 없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풀어보는 건 아니지. 인출 연습을 하는 목적, 예상 문제 풀이를 하는 목적은 시험을 대비해서 내 실력을 점검해보고 실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야. 실력이란 게 뭐니?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이해했던 수많은 교과 지식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지가 실력이지. 여러분들의 뇌 속에 기억된 교과 지식들이 진짜 아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한 지식인지가 실력인 거야. 그렇다면 인출 연습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 기억한 교과 지식들을 인출 연습을 통해서 진짜 아는 지식, 이해한 지식인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서 더 정교한 지식, 진짜 안다, 나 이거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실력 향상이 되게 하는 게 인출 연습의 의미 아니니? 실력 향상이란 건 교과 지식을 응용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는 게 실력 향상이잖아. 인출 연습 예상 문제 풀이가 왜 중요하고 여러분들 공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니? 인출 연습을 통해 교과 지식을 응용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 향상이 되면 공부 다 한 게 되는 거잖아. 예상 문제를 풀어봤는데 전부 다 맞았다면 더 할 게 뭐가 있어? 공부 다 한 거고 공부 끝난 게 되는 거 아니니? 공부를 완성하는 단계가 인출 연습 문제풀이란 이야기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해하는 단계, 그리고 이해한 것을 기억하는 단계, 그 다음 기억한 것을 미리 끄집어내보는 인출 연습을 마치고 나면
실제 시험에서 더 자신있게 문제를 대할 수 있게 돼. 공부 다 했다라는 건 수업에서 교과 지식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들을 기억한 뒤에 기억한 것을 끄집어내보는 연습을 통해서 교과 지식을 응용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이 돼서 실제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때 공부 다 한 게 되는 거지. 인출 연습이 여러분들 공부를 완성하는 단계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부가 완성되는 인출 연습을 다들 제대로 잘해? 잘하긴 무슨 실수투성이고 수능털이야. 그러면 이번 시간에 살펴볼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인출 연습을 할 때 어떤 실수를 하고 그 실수가 여러분들 공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들여다보도록 해볼까? 봉기쌤이 여러분들 인출 연습을 하는 걸 보면 중2, 중3, 고1 친구들 대다수 95% 이상이 수능털이로 해. 문제만 그저 많이 풀면 장땡이라고 생각하고 왕창 풀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문제 풀고 그냥 답만 확인하고 말아버려. 게다가 벼락치기 하는 친구들은 문제에 손도 못 대고 그냥 시험 보는 경우도 흔하지. 인출 연습을 이렇게 해놓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채점하면서 신경 쓰는 건 오로지 맞고 틀린 거 하나만 신경 써. 틀리면 고작 한다는 말이 이거 아는 건데 실수했네. 이런 말들 제일 많이 하는데 알면서 실수했다니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이야기니? 그런 되도 않는 핑계나 하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겨우 하나 더 맞고 틀린 거에만 신경 쓰고 마는 게 대다수 95%에 속한 친구들인 거야. 여러분들이 인출 연습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고 흔히 하는 대표적인 실수를 보면 문제를 달랑 한 번만 풀고 채점하면서 답지만 맞춰보고 말아버리고 마는 실수가 바로 대표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틀린 문제의 지식이 머릿속에 정교하게 기억되고 완전히 내게 될까? 그리고 틀린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제대로 풀 수 있을까? 절대 못 그래. 그러긴 개뿔. 왜 내게 되지 못하고 제대로 풀지 못하게 되는 걸까? 사람의 기억은 한 번 봤다고 절대 기억이 오래 갈 리가 없어. 문제들을 그저 한 번씩만 달랑 풀어보고 답지만 맞춰보고 지나가 버렸는데 틀렸던 문제들에 대한 기억이 내 머릿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주 큰 착각이야. 내가 제대로 기억했는지 어쨌는지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달랑 한 번만 보고 스쳐 지나간 기억은 절대로 내게 아니야. 내 기억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학원이든 과외든 시험 대비한답시고 문제풀이를 하고 나면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해설이나 설명을 듣게 되지. 그런데 학원쌤이나 과외쌤의 설명이나 해설을 들을 때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기억이 날까? 천만에 한 번 듣고 말아버렸는데 오래 기억될 리가 없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지. 망각이 여러분들 공부에 가장 큰 적이라고 했어. 한 번 보고 들은 게 기억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착각이야. 내 기억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야. 이런 실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실력이 좋아진다고 착각해. 틀린 문제는 답지를 확인하면서 알았다. 문제 해설이나 학원쌤이나 과외쌤의 문제 해설이나 설명을 들으면서 알았다. 하지만 그냥 그때뿐인 거야. 착각은 자유지. 그러면 인출 연습에서 이런 실수를 하면 여러분들 공부는 어떻게 되는 거니? 공부 다 한 거니? 공부 다 끝났다가 되는 거니? 공부가 되는 마지막 인출 연습을 그냥 대충 엉터리로 하고 말았는데 다 하고 끝나긴 무슨. 공부 다 했다 끝났다가 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면
공부를 완성하고 진짜 실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인출 연습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세 번째로 살펴보기로 한 제대로 된 인출 연습, 제대로 된 문제풀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은지 알아보도록 해볼까? 공부를 공부답게 하고 공부 다 했다가 되게 하는 인출 연습은 세 가지를 하면 돼. 세 가지 중 첫째는 국어, 영어, 수학 가장 중요한 세 과목은 평소에 문제를 풀어야 해. 평소에 문제를 푼다는 이야기는 시험이 임박해서 2주 계획표 짜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국어, 수학의 단원이나 영어 레슨이 끝나면 반드시 문제풀이를 통해 점검하라는 이야기야. 사회, 과학, 역사 같은 과목은 2주 계획표 짜서 풀어도 늦지는 않은데 사회, 과학, 역사 과목 중에 자신 없는 과목, 하기 싫은 과목이 있으면 그런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처럼 평소에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아. 그 다음 세 가지 중 둘째,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의 문제풀이는 같은 문제를 적어도 3번을 풀어야 해. 아니, 왜 3, 4번이나 같은 문제를 풀라는 걸까? 3번을 풀라고 하는 건 풀 때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야. 처음 풀 때는 현재의 내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 풀 때는 틀린 문제를 또 틀리지 않는지, 제대로 기억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세 번째 풀 때는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3번을 푸는 거야. 그리고 세 가지 중 마지막 셋째, 처음 풀 때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공부하고 노트에 기록해야 돼.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공부를 완성하고 공부 다 했다가 되는 인출 연습 제대로 하는 문제풀이야.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은 평소에 문제를 풀어라. 또 뭐 같은 문제를 3, 4번이나 풀어라. 그리고 틀린 문제는 공부해서 노트에 적어놔라 라고 하는 인출 연습 세 가지가 여러분들 보기에 만만해 보이고 쉬워 보이니? 뭐 그리 만만하고 쉬워 보이지가 않지? 여러분들 중에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당근 공부 됐다 잘하는 친구들일 거야.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하고자 한다면 또 못할 것도 없지 않니? 처음부터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건데, 습관을 들이는 방법은 봉기쌤이 다른 강의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은 같은 문제를 3번 풀라고 했는데, 3번씩 풀라고 했는데, 3번 풀 때 어떻게 3번을 풀어야 하는지 방법도 살펴보도록 해봐. 3번 푸는 방법은 처음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면서 틀린 문제가 나오면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체크해 놔야 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틀리는 이유가 뭘까? 딱 2가지. 모르거나 실수하거나. 딱 2가지야. 왜 딱 2가지야? 문제를 푼다는 건 문제를 읽고 문제가 물어보는 뜻을 해석해서 답을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 그런데 문제를 읽고도 뭘 물어보는지 해석이 안 되면 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또 문제를 읽어서 해석이 됐는데도 답이 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면 당연히 모르는 거겠지. 그럼 알쏭달쏭한 건 뭘까? 뭐긴 뭐겠니? 모르는 거지. 실수한다는 건 수학에서 계산 실수를 하거나 답을 아는데도 답 체크하면서 삑사리가 나가지고 다른 데다 체크하거나 밀려서 답을 하는 것 같은 게 실수야.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흔히 하는 말, 이거 아는데 실수했다, 틀렸다. 이런 말들 제일 많이 하는데 아는데 실수하고 틀렸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핑계. 개똥 같은 뻘소리에 불과해. 문제 풀 때 틀리는 이유는 모르거나 실수하거나 이 2가지밖에는 없어. 이렇게 모르는 건지 실수한 건지를 반드시 틀린 문제에 체크하고 표시해 놓으란 이야기야. 이렇게 하면 현재 내 실력을 점검하는 목적이 달성된 거 아니니?
그런 다음 몰라서 틀린 문제는 교과서든 자습서든 반드시 다시 공부하고 노트에 기록해 놓는 게 다음에 해야 할 일이야. 왜 노트에 기록해 놔야 할까? 몰라서 틀린 문제의 지식이 완전히 내게 돼야 하는 거 아니니? 내게 되려면 반복해서 볼 수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면 문제를 처음 풀 때 문제지에다 답을 적어 놓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처음 풀 때 문제지에다 답을 적으면 안 돼. 그러면 두 번, 세 번씩 풀 수가 없잖니? 문제지에다 답을 적지 않고 연습장에다 답을 적어서 채점을 하면 문제지는 깨끗하니까 다시 풀 수가 있겠지? 이렇게 하는 게 처음 문제를 풀 때 하는 거고, 문제를 두 번째 풀 때는 다음 단원 공부가 끝나기 전에 거의 잊을 만한 때쯤 전 단원의 문제를 두 번째 풀면 돼. 이때 유의할 거는 몰라서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는지 유의해서 풀어야 돼. 틀린 문제를 유의해서 푼다는 건 틀린 문제의 지식이 제대로 기억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게 되는 거지. 이렇게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고 세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시험 보기 직전까지 풀어보면 되는데 세 번째 풀 때는 문제 유형을 유의해서 봐야 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는 건 그냥 푸는 게 아니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유형 이런 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야. 유형이란 게 뭐야? 어떤 타입으로 물어보느냐. 맞고 틀린 거를 묻는다든가 추론이나 빈칸에다 채우라는 등 여러분들이 배운 교과 지식을 여러 형태의 문제로 응용시켜 만드는 문제들의 유형, 이런 유형에 익숙해져야 하는 게 문제풀이를 하면서 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 아니니? 같은 문제를 세 번 풀게 되면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해당 단원의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게 되겠지. 이렇게 같은 문제를 3~4번 풀어보면 시험 대비 문제풀이 인출 연습이 제대로 된 거야. 틀린 문제의 지식이 완전히 내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실력이 훨씬 더 향상이 되고 비로소 진짜 안다, 진짜 안다, 공부 다 했다, 공부 끝났다가 되는 거란 이야기야. 중2, 중3, 고1 친구들, 봉기쌤이 이해 안다에 대해 왜 그토록 강조했는지 이제 뭔가 좀 알 것 같지 않니? 안다, 진짜 안다는 여러분들이 공부의 전 과정, 이해, 기억, 인출, 이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마지막 결과물이기 때문에 봉기쌤이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야. 여러분들의 공부는 교과목의 교과 지식들을 완전하게 알았다, 이해했다는 거 아니니? 공부 다 했다는, 나 이거 알아, 다 알아인 거잖아. 공부의 결과물이 바로 이해란 이야기야. 시험은 여러분들이 교과 지식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묻는 게 시험 아니니? 공부의 시작과 끝은 이해로 시작하고 얻는 결과도 결국 안다, 나 이거 완전 알아, 이해라는 거야. 봉지쌤이 이해, 안다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해 아닐까? 자, 중2, 중3, 고1 친구들 여기까지가 이해, 기억, 인출 세 단계 중에 마지막 인출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됐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기본이 되는 공부 단계와 과정, 그리고 공부가 되는 원리가 뭔지를 다 들여다본 거고, 제대로 하는 공부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야. 그런데 봉기쌤이 중2, 중3, 고1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중2 친구들은 엄청 짜증내고 하기 싫어해. 중2 친구들이 짜증내고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공부는 뭐 그래도 좀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해. 물론 그 중에는 하면 또 하는 친구들이 있기는 있지만, 하지만 중3, 고1 친구들은 반드시
반드시 이렇게 문제풀이를 꼭 하라고 봉규쌤은 당부해. 왜 중2는 꼴랑 빼놓고 중3, 고1은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걸까? 중2 친구들이야 뭐 그래도 아직 조금은 여유가 있긴 하지 않니? 하지만 중3, 고1 친구들은 여유 만만하지 않지? 중3은 고등학교가 곧 닥치고 고1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면 이렇게 문제풀이 인출 연습을 해야 내신이 훨씬 더 좋아져. 고1 친구들의 내신은 한 등급 올리려면 쉽지 않다는 거 우리 고1 친구들 다들 잘 알지? 1등급 4% 이내, 2등급은 11% 이내, 3등급 23%. 성적에 따라 이렇게 등급이 갈리는데 1학년 전체가 300명이라면 1등급이 12명, 2등급 21명, 3등급 36명이야. 적어도 3등급 안에 들어가려면 300명 중에 69명, 그 중에 한 명이 돼야 겨우 3등급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3등급이면 만족할 만한 성적이고 대학 가기 만만한 성적일까? 그럴 리 없어. 3등급이면 별 볼 일 없는 수도권 언저리 그냥 삐리리야. 적어도 2등급 안에는 들어야 수도권 대학이라도 비벼볼 수가 있지. 인서울 대학 중에 10개 대학은 뭐 그렇다 쳐도 10개 대학을 제외한 인서울대학에 원서라도 쓰려면 2등급 중반대는 돼야 학교에서 수시 원서라도 써줄 텐데 그러려면 누군가를 밀쳐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게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공부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니니? 내신에서 그런 결과를 얻으려면 고1 친구들의 공부는 중학교에서 하던 그대로 하면 절대 결과를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공부 찐따 루저가 되고 마는 거야. 여러분들 노력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노력이 아니라 진짜 노력을 하려면 반드시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부터 깨닫는 게 먼저야. 공부의 결과는 깨닫고 말고가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결과를 바꾸려면 방법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돼. 내신 등급을 한 등급 올리는 게 하던 대로 해서는 절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야. 봉규쌤 강의를 듣는 중2, 중3, 고1 친구들, 이번 시간 봉규쌤이 이야기한 인출연습 문제풀이 강의는 과목별로 어떻게 하는지보다는 문제풀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공부를 완성하고 공부 다 했다. 실력 향상을 위한 방법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과목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인출 연습을 해야 하는지는 각 과목별 공부 방법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이번 시간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졌지? 그만큼 여러분들 공부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 아니니? 봉기쌤이 할 얘기가 덜 많지만 깁작힙처럼 지루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걸 아주 짧게 세 줄로 요약 정리해보면 인출연습 문제풀이는 여러분들 공부가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다. 제대로 인출연습을 하면 공부 다 했다, 공부 끝났다가 되는 거고 진짜 안다, 이해했다가 되는 거다. 이렇게 공부가 되는 과정의 마무리가 인출연습이다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획과 습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해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안녕.